안녕하세요. 문현진 역발상 투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상한가 들어간 종목을 보면서 시장에 대한 힌트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은요, 코스피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분위기 나쁘지 않았었어요. 근데 한 10시 이후로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을 하더니 밑으로 내려가서 지금은 장중에 5%대 가까운 하락을 하다가 다시 올라와서 살짝 선방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음봉으로 빠지고 있는 그런 그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낙폭이 컸던 종목이 뭐냐 하면은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6%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SK하이닉스는 시가가 조금 높게 떴다 보니까 낙폭이 별로 안 커 보였지만 3%대 출발했다가 마이너스 4%대에서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꽤 큰 낙폭을 보여줬다. 하루의 변동폭이 7%대 나오는 그런 모습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전장에도 상승하는 종목 대비해서 하락하는 종목의 개수가 훨씬 많았는데요. 오후장이 되면서 더 많아지면서 123대 766으로 훨씬 더 벌어지는 모습. 코스닥 같은 경우도 280대 1367로 훨씬 더 벌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급락의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김용범 AI 이제 청와대 김용범 청와대 실장이 AI로 인해서 벌어낸 돈을요 국민 배당금을 주자라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공지능 산업과 반도체 산업에서 돈을 번 거를 국민들에게 배당을 다 줘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논리는 그래요. 뭐 반도체 쪽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잘해서 번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돈을 나눠 갖자라는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자본주의적인 생각은 아니죠. 그래서 약간 공산주의적 생각에 가까운 사회주의적 생각에 가까운 내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본주의랑은 거리가 멀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봤을 때 좀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하면서 투매가 갑자기 쏟아져 나오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안 그래도 파업 때문에 신경이 좀 쓰이는 과정 속에서 매도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하면서 오늘 6조치 매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8조, 6조, 3조 이렇게 매도 물량이 좀 줄어들고 있었는데 오늘 6조치로 증가하면서 그냥 냅다 그냥 던져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저런 이야기들은 그렇게까지 시장에 반가운 소리는 아니에요. 뭐 이게 국민성이라든지 뭐 이제 국민의 정치적인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념, 뭐 신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주식 시장으로만 본다면은 자본주의랑 거리가 먼 이야기가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지금 한국 좀 심상치 않다 매도하자 라는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는 분위기인 거죠. 저희 이야기는 왜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이야기는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중간에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가 지금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팔려 나가고 있긴 한데 사실상 반도체 가격이 너무 비싸죠. 그게 이제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금리 인상 여파까지 이어진다라는 분석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약간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내수 경제가 힘들어지다 보니까 소비가 위축될 수 있어요. 그러면 경기가 이렇게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안 좋고 그리고 시장에 들어온 돈들이 고금리 예금은행이라든지 예금 적금 이런 데서 고금리, 금리를 좀 더 준다라고 하면은 이걸 팔고 그쪽으로 돈이 옮겨갈 가능성도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차익 실현들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제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사실 올라오다가 지금 요즘에 조금 봉착된 문제가 뭐냐면은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해서 지금 AI 메모리 반도체를 막 팔고 있는데 그거 이제 데이터 센터 잘 지어지고 있는가 봤더니 데이터 센터가 잘 안 지어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약간 시간상 밀리고 있고 뭔가 조금 착오가 생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민 반대부터 해서 에너지 공급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 규제들 이런 것들을 쉽게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문은 넣긴 넣었는데 에너지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제대로 짓지 못하다 보니까 반도체를 꽂을 곳이 없다 해서 이거 반도체 지금 선주문 들어온 거 이후로는 또 다른 주문들이 과연 이어지게 될 것인가 잠깐 쉬었다 가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적 상승
상승률이 둔화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좀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뭐 한 100% 증가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뭐 한 30% 증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다 됐네 하는 느낌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차익 실현을 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역발상 투자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거 캔들 하나 보고 난 다음에 시장이 하락한다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이제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면서 지켜보자라고 하지, 이런 캔들 하나 나왔다고 해가지고 조정이 들어간다, 내일부터 빠진다, 뭐 요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언젠가 우리가 탈출해야 되고 언젠가는 하락을 할 걸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 언젠가가 언제인지 모르니 그냥 약간 조심스럽게 나갈 준비도 좀 하고 있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 만원 엘리베이터인데 아직까지 만원 버튼에 지금 만원 경고 등에 불이 들어오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들어갔는데 괜찮은 거죠. 뒤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도 들어갔으니까 나도 들어갈 수 있을라나 하고 한 발 올렸는데 괜찮은 거예요. 또 뒤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또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알잖아요. 사람이 점점 타다 보면은 결국엔 울릴 거라는 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떻게 나갈 건지 내가 발을 올려보고 아니다 싶으면 다음 거 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느낌도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아니면 안 된다 하고 완전히 달려들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걸 조금 여러분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만약에 내가 사고자 한다 하더라도 올라오는 반도체 관련주 사고 싶다 하더라도 이렇게 단순 조정료 조금 들어왔을 때 지금 빠졌으니까 매수 기회다 해서 사고 싶다 한다면 탈출 계획을 좀 잘 짜셔라 라는 거죠. 얼만큼 수익 내면 나갈 건지, 얼만큼 빠지면 내가 아니다 싶어서 손들하고 나갈 건지, 이런 계획들을 좀 짜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지금 삼성전자가 약간 밀리면서 시장이 빠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오늘도 급등 나오는 기업들이 있는데, 어제 이어가지고 로봇 관련주들이 급등 나오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가 반도체도 필요하지만은 아까 이야기했던 에너지, 전기를 엄청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전기 관련주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또 한타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바이러스가 또 유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수젠텍과 같은 이런 기업들이 지금 급등 나오고 있고요. 지금 잠복기가 최대 8주까지 이어진다라고 해서 지금 WHO에서 확산이 계속 예고가 되어 있으니 전 세계적으로 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제약 바이오 관련주부터 해서 이런 우리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조금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런 기업들이 급등 나오고 있고, 음압 병동 관련주들도 조금 급등 나오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보여지지만 최근에 급등 나왔던 기업들 위주로 좀 많이 밀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반도체 관련주들 좀 밀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급등 나온 종목을 조금씩 살펴보게 되면은 AB 프로 바이오 이런 A 프로젠 바이오 발음이 안 되네요. A 프로젠 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은요, 그냥 사실 감자 이후에 급등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요. A 프로젠 같은 경우도 큰 의미는 없다. 이 기업은 사실 A 프로젠도 그렇고 A 프로젠 바이오로직스도 기업적인 내용으로 본다면 굉장히 안 좋은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너무 안 좋고 돈을 많이 잃고 있는, 그러니까 적자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라서 싼데 비지떡인 기업인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을 사셨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너무 잘못된 종목을 잡았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런 기업들도 지금은 탈출될 가능성은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약 바이오 관련주 나쁘진 않아서 탈출될 가능성도 있는데, 탈출이라고 함이 본전 탈출은 아닐 수 있으니까 약간의 타협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기업들, 너무 이렇게 안 좋은 기업들은요, 손해를 좀 보더라도 내가 잘 탈출하고 나오겠다라는 어떤 기점을 잘 정해놓고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베이스 전자와 같은 이런 기업들도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 전자 관련주들이 좀 급등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차, 로봇 이런 관련주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자동차 부품 관련주라든지 자동차 관련주 좀 관심을 좀 가져도 좋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이제 그런 관련주 중에서 이런 종목이 모베이스 전자가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현대차 관련주에서 움직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계양전기와 같은 이런 전기 관련주, 성문전자와 같은 이런 전자 관련주 이런 것들이 역시나 아까 이야기했던 AI 데이터 센터에 전기가 필요하다, 전선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 때문에 급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N자 반등이기 때문에 다시 치고 올라갈 것인가는 좀 미지수긴 하지만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은 앞으로도 조금 메리트가 있는 기업들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닥에 있었던 녹십자 MS와 같은 이런 기업인데 실적이 좋은 기업인데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녹십자 MS, 녹십자라는 이야기만 딱 들어봐도 느낌이 오시겠지만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의료기기 진단키트 관련주인데요. 이제 이런 기업들이 좀 급등 나오고 있고, 수젠텍 같은 기업들도 지금 더 올라오고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타 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해서 제약 바이오에
좀 훈풍이 들어오는 것 같다라는 것과 마운자로 다음 약이라고 하는 이제 비만 치료제 이쪽에 관심들도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제약 바이오 여전히 매력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지금같이 장 조정받을 때 제약 바이오 모아가는 것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힌트로 찾아가실 수도 있겠죠. 큐로홀딩스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액면 병합 이후에 급등 나오는 건 일시적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UDM텍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스모 로보틱스와 같은 이런 기업들 신규 상장 이후에 급등 나오는 기업들 제가 늘 말하지만 이거 잘못 잡으시면은 3년 고생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단타 관점으로 잡아가지고 내가 조금 갖고 놀아 보겠다라는 건 제가 말리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심한 곳에 단타를 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변동성을 이용할 수 없다면 단타 치다가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마치 파도가 치는 곳에서 서핑을 하는 것이 맞긴 한데 초보자들,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파도에 괜히 휘말리게 되면 실종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보자. 그래서 내가 실력이 없다면 무리해서 하지 않는 것이 주식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맨날 이렇게 안전 이야기하고 왜 안전하게 해라 조심스럽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요. 주식은 어떻게든 간에 오래 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포커판이라든지 이런 주식 우리 도박판에도 마찬가지인데 한탕 벌어야 되겠다 해서 올인하는 사람들은요 날려먹게 되어 있고요. 오랫동안 하는 사람이 결국 꾸준히 돈을 벌어요. 제가 이제 그 포커를 좋아합니다. 저는 온라인 포커, 한게임 포커라든지 피망 포커라든지 넷마블 포커라든지 이런 온라인 포커를 좋아하는데요. 저는 거기서 돈을 좀 잘 따는 편이에요. 그거 왜 잘 따나 라고 하면요. 저는 안다 싶으면 죽어버리고 크게 무리해서 올인하거나 크게 이거 아닌 것 같지만 가보자라는 그런 베팅을 무리하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하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막고도 마찬가지예요. 막고도 뭔가 아니다 싶을 때 이렇게 우리가 좀 뭐 무리해서 막 쓰리고 포고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전 덜한 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오래 살아남는 것이 주식을 돈을 많이 버는 거다라는 개념으로 보시게 되면은 무리하게 이렇게 변동을 이용해서 막 급하게 하는 그런 거보다는 좀 안정적이게 투자하는 것이 전 또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하는 투자 방식이 무조건 정답도 아닐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 고점에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잡아가지고 계속 달려 하는 것도 정답은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심을 잘 잡으셔가지고 투자하시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자기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요즘이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엑세스 바이오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고 네오 이뮨텍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지만 이게 전부 다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약 바이오 역시나 이 한타 바이러스로 인해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또 유행한다라는 기대감으로 조금 이걸 기대감이라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 유행 테마 때문에 급등 나오고 있다. 근데 이거 바이러스가 지금 여름에 조금의 피크를 찍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사실 바이러스 관련주들은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홀딩하고 계셨던 분들은 탈출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까지 생길 수 있으니까 좀 더 끌고 가시는 게 좋겠고요. 신규로 들어가시기에는 너무 이게 불확실한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바이러스가 안 걸렸으면 좋겠고 그런 느낌인데 바이러스가 창궐하길 기대하는 것 자체가 좀 웃긴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지금 신규로 들어가기엔 좀 애매하지 않나. 근데 제약 바이오는 한타 바이러스랑 상관없이 우리나라 실적이 좋아요. 제약 바이오 실적이 매우 좋기 때문에 그런 면을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조금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괜찮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이 조정이 들어갔습니다. 오늘은요, 뭐 예상치 못한 조정이긴 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5월은 큰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여러 가지 변수들, 걸림돌들 뭐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장애물을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조금 체크해 보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 체크해 보면서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번 달만 하고 투자를 때려치울 건 아니니까 오랫동안 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는 최대한 안 다치면서 오랫동안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보자 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하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